울산 CBS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울산시장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철호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어떤 점을 호소하고 계시는지요? 예, 울산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울산을 떠받치고 있던 주력산업,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이 모든 그 주력 산업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120만 가까이 가던 인구가 지금 벌써 2만 몇천 명이 지금 줄고 있고, 이 속도로라면 몇 년 가지 않아서 광역시 승격의 그 조건이었던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불안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시장은 정말 명예나 뭐 그 신바람 나는 시장이 되기보다는 정말 힘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기도하는 시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 여당의 후보로서 정말 어렵지만 이 위기를 구해내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구원투수 혹은 9회 말 역전 홈런 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 앞에 섰습니다. 네. 많은 공약이 있겠지만 대표 공약을 하나만 꼽아주시죠. 그리고 실현 방법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남북교류가 이제 구체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남북 정상회담이 2번이나 최근에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이런 시기에 또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울산이 새로운 그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북방 교류가 중점적으로 많이 일어날 텐데요. 이럴 때 울산의 위상을 다시 다잡아서 울산을 북방 전진 기지 혹은 북방 교류의 중심축으로 우뚝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만을 이용한 북방 교류, 심지어는 북극 항로의 중심 항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동해안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자원이 거대한 교류 축이 생길 텐데, 하나의 벨트를 이룰 텐데, 이때 울산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면 북방경제교류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경제교류에 우리 울산이 해야 될 역할을 구체화하고 또 전국적인 위상을 높이해서 새로운 비약의 계기를 만들 생각입니다. 네, 현재 울산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먼저 급한 거 참 많은데요.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문제, 또한 지금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리해고, 이런 것을 어떻게든 정리해고하지 않고 일자리를 지킬 것이냐, 이런 과제를 우리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요. 주력산업을 일으키고 주력산업을 다각화하는 거, 이것이 기본이라면 그동안 우리 한국당 시정부 23년 동안 이 지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한국당 시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외지로 떠났죠. 그리고 주력산업에만 의존하다가 보니까 주력산업이 어려워지면 그냥 그야말로 정말 낙동강오리알 되는 참 딱한 처지에 내몰렸죠. 주력산업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주력산업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고요.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죠. 저는 우리 항만 항구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 가스전이 이제 그 가스 생산을 중단하고 나면 아주 그 거대한 가스탑 스테이션이 그냥 빈 채로 남을 텐데, 그거를 이용해서 대단히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 그 바다를 이용해서 해수 전지를 생산하고,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해수 담수화 사업을 잘 활용해서 지금 우리 울산에 공업용수, 식수도 부족하지만 당장 해수를 담수화했을 때 우선은 공업용수로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고요. 아마 실증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주력산업의 4차 산업을 융복합시켜서 새로운 생산 양식이나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죠. 이런 것 등이 시급한데 또 하나 더 시급한 것은 그동안 한국당 정부에서 각종의 우리 울산에 아주 절실하고 꼭 필요한 SOC, 사회 간접 자본이죠. 이것을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곽 순환도로가 열려야 울산에 동맥이 뚫리고 나아가서 저 강동 관광단지도 사업도 활성화될 텐데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놓고도 하나도 실천 못했고요. 또한 뭐 산업박물관이라든지 또한 산재 모병원 건립이라든지 공약했던 것은 줄줄이 다 무너지고 물론 대통령 박근혜 정부도 다 공약했죠.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다시 의제화해서 어떻게 중앙정부를 설득하든지 간에 이 사업은 반드시 지금 이뤄내야 됩니다. 울산이 제대로 산업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인구가 자꾸 주는 것을 막으려면 이런 기본적인 SOC, 도로만이 아니라 국공립병원이라든지 또한 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도시철도, 그동안 단도시 다 도시철도 있는데 우리 울산만 없었죠. 트램 꼭 우리 울산의 새로운 교통, 대중교통으로 꼭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상대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요? 예, 저는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살아오면서 선거도 여러 번 나왔죠.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아직 선택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마는 제가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안 됐어도 저는 여러 가지 할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고속철도 울산역을 유치한다든지 광역시 승격시킨다든지 또 국립대학을 유치한다든지 혁신도시를 끌고 온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내온 경륜 그리고 어렵더라도 기어이 그것을 성사하고 마는 뚝심 같은 게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런 과거 경력과 경륜을 바탕으로 또 마침 참 35년간 함께 일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를 지키고 아주 국정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합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울산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구원투수로서 훨씬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세 명의 다른 후보들이 참 인연이 보면 다 30년 전에 갑니다. 1987년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이 무렵에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울산에서 모였습니다. 저는 인권 변호사로서 김기현 후보는 판사로 시작했죠. 또 두 사람은 노동운동가,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했어요. 오히려 재판을 받고 제가 두 사람 다 무료 변론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같은 시대에 등장했는데 30여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시장 후보로 이렇게 넷이 함께 만났군요. 각기 경험과 처지가 달랐던 만큼 또 평가도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 후보는 그동안 화려한 경력, 많은 혜택을 받았죠. 그거에 비하면 최근에 뭐 도덕성 시비, 주변 사람들의 뭐 이권 개입으로 인한 뭐 형사 조사 이런 흠이 상당히 많고요. 또한 개인의 그 성향이랄까, 그동안 뭐 어느 땅을 뭐 투기를 했다고 뭐 시비가 벌어진다든지 혹은 개인 건물을 뭐 공무원을 시켜서 관리하게 했다든지 이런 공과사가 좀 이렇게 잘 구분되지 않는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고생만 많이 했고 사회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열망이 아주 강한데 현실화되기 참 어려웠었던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선거는 여느 선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거 판세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리 울산의 정치 지도는 전국에서 가장 특이하고 어려운 정치 지도입니다.
우선 지역 정서는 특정 정당을 특정 지역에서는 눈 감고 그냥 무조건 찍는 그런 투표 행태와 왜곡된 민주주의를 지역 정서에 바탕을 둔 그런 잘못된 민주주의로 표현하는데요. 울산이 그런 성향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울산은 과거로부터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참 어려운 인권 신장의 과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이제 시작되죠. 그렇게 되면서 울산이 참 어려웠던 것이 정통 야당이 자리 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선거 때마다 야권 분열이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어렵고 야권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에 아픔도 많이 겪었는데요. 이번은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색깔이랄까요?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정치적 선택도 이제 많이 약화된 걸로 보입니다. 우리 울산도 새로운 정치적 도약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통 과거에 말하면 정통야당, 지금은 이제 여권이 됐습니다만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많이 달라졌죠. 이런 선거 판세 속에서 이번에 6.13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각 지역 선거, 각급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시민을 만나고 있을 텐데요. 민심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 옛날보다 확실히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제는 할 때가 됐지 않느냐. 또한 한 번은 바꿔야지 하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울산의 정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참 선거 운동할 맛 좀 납니다. 뭐 이 배경에 이문덕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게 문재인 덕이야 하는 농담도 있습니다만은 또 송덕도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송철호도 오랫동안 참고 시민에게 꾸준히 묵묵히 봉사해온 것도 이번에는 뭔가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으로 나온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덕도 보지만 저 송철호 덕도 상당 부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김기현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이끌어온 울산시정에 대해 평가하신다면요? 네, 김기현 시장이 그 4년 전에 출범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150만 인구의 창조도시 울산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요. 창조는 되지 않고 150만으로 늘어나기는커녕 인구가 점점 더 줄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울산을 미래로 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참 걱정됩니다. 울산이 김기현 4년으로 이렇게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후보께서 울산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 울산이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저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중앙정부와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또 주장할 것은 강력히 주장해서 또 우리 산업도시로서 애쓰고 그동안 고생만 한 우리 울산 시민의 땀과 눈물을 잘 전달해서 상당한 상응하는 중앙의 투자를 유치하지 않고는 참 울산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좀 잘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울산을 다시 살리는데 누구보다도 잘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시장을 이번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시민 여러분, 울산이 참 어렵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저는 9회 말 역전 대홈런을 치는 그런 힘 있는 타자가 되고 싶습니다. 울산을 다시 구하고 싶습니다. 울산 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저는 시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시민의 귀로 듣고 시민의 가슴으로 느끼고 시민의 발이 뛰어뛰는 그런 열린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철호 후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